선생님 선택자 많은 거 하라는데요. 생지로 가야 된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고등학교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고요. EBS에서 물리학2 강의하고 있는 장인수라고 합니다. 물리2 해설의 장인수입니다. 물리2의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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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2 장인수 맞습니다. 수능 됐습니다. 장인수입니다. 물리학2 장인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 과목의 특징, 또 많은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공부 방법이 있을지 이런 내용들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과학을 배웠단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중학교 과학은 주 4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등학교로 싹 올라가게 되면 벌써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보다 약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범위 넓어지고 깊이 있어지면서 학생들은 과학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싫어한다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에 사탐을 선택한 인원이 21만 명입니다. 과탐은 18만 명입니다. 무려 3만 명이 차이 나죠. 그러더니 지난해 수능에서는 사탐은 21만 명, 그런데 과탐이 21만이 됐습니다. 306명이 더 많이 이번엔 역전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탐을 보면 이과 계열의 어떤 과, 공대나 이런 것들 못 가요. 그런데 반대로 과탐을 하게 되면 문과 계열의 여러 가지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끔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사탐보다 과탐의 비중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과학 공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참 많이 고민하는 과탐2 선택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그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 유일하게 두 대학이 정시에서 과탐2 최저 기준에서도 다 빼버렸습니다. 물론 2 과목을 공부한 학생들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죠. 5점, 여기는 표준 변환 점수의 5%.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표준 변환 점수나 가산점 5점을 받는 것이 과연 내가 2 과목을 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도 그동안 EBS에서 10년 넘게 물리학 2만 강의하던 저로서는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능에서 목표가 1등급이 목표이거나 2등급이 목표라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물리학 원도, 화원도, 생원도, 지원도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와. 3등급만 받아도 정말 좋겠어 라는 친구들이라면 수능까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물투, 화투, 생투, 지투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3등급 컷이 원점수로 39점 정도 돼요. 근데 이 39점이 뭐죠? 바로 우리를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드는 3점짜리 문제 3개, 그리고 2점짜리 문제 1개까지 틀릴 수 있는 점수를. 다시 말하면 내가 3등급까지로 목표를 잡았다면 4페이지 나오는 17, 18, 19, 20번 그 4문제를 날려도 된다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3등급이라는 등급이 뭡니까, 여러분? 최저로 쓸 수 있는 등급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면 3학년이 돼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친구들이 드디어 시작한 2 과목에서 빛을 발휘했다면 얼마든지 2 과목으로 수능까지 가도 충분히 수시에서 최저 기준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자가 몇 명이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듣고 시험 보는 그런 전국 합평 문제라든가 6월 모평, 9월 모평의 결과 이런 것들 보도자료 보면서 좀 다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과탐 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죠?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고민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속 시원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탐을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신에서 과탐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지금은 내신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내신에서 우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내신의 선택 기준은 누가 만들어줬냐면 서울대가 만들어줍니다. 교과 이수 기준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입니다.
첫 번째 교과 이수 기준은 뭐냐면 우리 학교에 오려면 이 정도까지는 배우고 와야 돼 라고 하면서 탐구에 대한 교과 이수 기준을 사회에서 3과목, 과학에서 3과목 이상 또는 사회 2개, 과학 4개 이상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정상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다 밟은 학생들은 모두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아래에 있는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입니다. 전공연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무슨 과에 가려면 이 과목을 하면 좋겠어 라고 가이드라인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뭘 합니까? 투를 해 라고 거기에 필수 과목을 제시해 준 게 있고요. 권장 과목을 정해 준 게 있습니다. 사실 말만 이렇게 권장이라고 써놨지 이것도 거의 준필수죠. 그래서 지금은 수능에서 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신으로는 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하지만 수능에서 투를 준비하는 것과 내신에서 투를 준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아무튼 내신으로 볼 때는 서울대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서울대 그 2024 입학 전형 계획 같은 것들을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문제는 수능에서 과탐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 선생님 선택자 많은 거 하라는데요. 생지로 가야 된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선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원에서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합니다. 실예를 들면 2023 수능에서 원 과목 4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1등급 컷이 42에서 43점이에요. 과탐은 50점 만점입니다. 그중에 42, 43이면 굉장히 어렵게 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46에서 47점이 나왔어요. 등급 컷이 46에서 47이라는 얘기는 시험 문제가 원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는 것도 반증하는 예입니다. 작년에 제일 많은 선택자를 가진 게 지우와 원이에요. 한 14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생원이에요. 생원은 한 14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화원입니다. 7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물원이에요. 물원이 한 6만 몇천 명 정도 돼요. 거의 보면 지구과학과 생명의 동무대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 난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정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정답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수능 선택 과목이잖아요. 내신하고 달라요. 마라톤 같은 것이 바로 수능이거든요. 근데 선택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외울 거 많은 생원을 선택했다가 와 이거 나 어떡하면 좋아 라고 쉽게 포기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능 선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인내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즘 많이 하는 MBTI처럼 내 성향은 어느 과목에 맞지? 라는 걸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물리원입니다. 물리학 원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친구라면 훨씬 더 물리학 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때 논리적인 계산이라는 건 여러분 수학처럼 막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식들을 활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들. 자, 다음은 생명과학 갑시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명체들에 대한 이해심, 경외로움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영어 표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나 이것들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생명과학 원으로도 충분하죠. 자, 그 다음 지구과학 원입니다. 지구과학 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결하거든요. 시험 문제를 보면 이 4과목 중에서 제일 문제가 짧은 문제가 바로 지구과학 원입니다. 내가 수월한 용어들로 바꿔가면서 암기할 수 있고 거기에 좀 더 표나 그림이 제시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라면 지구학원도 굉장히 좋죠. 마지막으로 화학원은 물질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물질이라는 것은 좀 깔끔하게 분류하고 정리정돈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물질을 바라볼 때 굉장히 유리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과목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과학탐구라고 부르지만 그들만의 개성과 특성입니다. 그걸 잘 부합하게 맞추면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에게 걸맞는 그런 과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과세특 대비하는 방법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면 멋있어 보이려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그렇게 개인 실험 활동으로 적어내면 실제로 선생님들은 보면 적어줄 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 탐구로 예를 들자면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순간에 뭔가 나를 누릅니다.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뭔가 좀 홀가분해진 느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도 뭔가 붕 뜨는 느낌, 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체중계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파고들 수 있고, 그 파고드는 과정은 첫 번째 가설 설정.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붕 뜨니까 가벼워질 거야 라고 설정하고요. 그리고 탐구 계획을 어떻게 몇 번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할지 그렇게 계획 세워놓고 수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수행은 그냥 실험을 해보는 거야. 해본 다음에 내가 작성한 표에다가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한 후에 그 원리를 찾아내서 그것들을 세특으로 써서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등도 두드려 주실 것이고요. 머리도 쓰다듬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세특을 쓰려면요, 여러분의 적성, 진로 관련된 것들 먼저 결정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내가 화학 분야로 갈 거면 화학과 관련된, 생물 관련된 분야로 한다면 생명공학 쪽, 지구과학, 물리학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들 꼭 활용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과탐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모든 과목이 다 여기에 적용된다라는 거 공통적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스칼라와 벡터. 스칼라는 양적인 걸 말하거든요. 벡터는 방향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땐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흥미를 잃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지? 라는 방향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목표점과 방향까지 함께 정해준다면 정말 여러분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입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유니브 클래스 꼭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